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네. 쌤, 네. 롱타임 노씨인데요. 그러게요. 그동안 한가을 캐스터님과 아주 케미가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아, 소문이 거기까지. 네. 하지만 또 케미하면 또 저랑 연지 씨 아닙니까? 네. 저 이번에 또 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오늘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네. 헤드라인입니다. 내 일이 없다던 청년들, 학과별 취업률 실태를 보니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최근 2022년 대학 알림이 공시 기준으로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인문계열 취업률은 65.8%, 수도권은 62.4%, 지방권은 56.8%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문계열 서울권 취업률은 2022년 65.8%로 2016년 최근 7년 사이에 서울권 취업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연계열 취업률은요, 서울권이 72.4%, 수도권이 70.4%, 지방권이 66%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권 모두 자연계열이 인문계열 취업률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10개 대학 내 상위학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요. 인문계열에서는 전체 50개 학과 중 외국어 관련 학과가 경영, 경제학보다 취업률에서 앞섰는데요. 2020년 공시에서는 경영, 경제학과가 외국어 관련 학과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하고요. 또 2021년 공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 경제학과보다 학과가 높았는데 그 결과가 2022년에 역전된 셈입니다. 또 자연계열에서는요. 2022년 공시 기준으로 건축 관련 학과가 50개 학과 중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요. 또 건축학과만 놓고 보면 2020년보다 2021년 취업률이 높았고 2022년엔 취업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계열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반가울 수는 없겠는데요, 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지 씨가 컴백을 하셔서 네. 제가 좀 안 좋은 기사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기사, 기사로. 달달한 기사로 좀 네. 갖고 왔고요. 연지 씨는 전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에 네.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저는 호텔 경영이요. 아, 호텔 경영. 네. 호텔 경영을 전공하신 거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그쪽으로 또 취업을 하긴 했었어요. 아, 처음에. 그러셨군요. 네. 거기에서는 약간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어떤 응대하는 거라든지 네. 물론 호텔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방송 생활 하실 때 이렇게 저를 대하실 네. 때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저의 미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제 네. 인문계열이고요. 사실상 이제 인문계열 분들이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자연계열 분보다는 네. 취업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일단은 기사를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인문계열 취업률이 65.8%.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 조금 떨어졌죠. 62.4%. 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지방권이 56.8%로 지역별 격차가 당연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 뭐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뭐 가슴 아프다,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취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네. 요즘에 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놀고 먹는다. 청년들이 2030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취업 자체에 대한 큰 어떠한 미련도 없고 어떠한 큰 희망도 없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돋보기를 대고 본다면 아무래도 서울 권역에 있는 분들이 네.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기회를 많이 얻으시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네. 이쪽을 좀 지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의 격차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셔서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네.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인문계 분들은 무엇인가 경험과 능력을 쌓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읽어주신 게 이제 자연계열 취업률인데 네. 자연계열 취업률이 서울권이 72.4%, 그다음에 수도권은 70.4%. 그러니까 네. 서울 수도권은 70%를 넘었죠. 네. 그다음 지방권이 66%라고 해서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뭐냐면 인문계열 분들이 그래도 65.8%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자연계열 분들이 훨씬 더 높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자연계열 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네. 대한민국이 제조업 베이스라서.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뽑아가는 데가 반도체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곳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계열 쪽이 취업률은 당연히 더 앞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는 이제 열렸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 뭐 빠르면 오늘 삼성 네. 쪽도 이제 열릴 것 같긴 해요. 다음 주엔 분명히 열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공계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읽어주신 게 좀 재미있는 거네요. 네. 인문계열에서는 전체 50학과 중에 외국어 관련 학과가 경영 경제보다 취업률에서 앞선다. 사실 네. 인문계 분들은 경영 경제가 제일 그쵸. 많이 네. 취업에 연관돼 있어서 가는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음. 근데 이걸 그냥 굳이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제 외국어 관련 학과이신 분들이 네. 사실 취업을 하실 분들이 이것만 갖고 계신 분들은 없고요. 네.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돼서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시는 쪽이 해외 영업 쪽으로 네. 많이 빠져나가시다 보니까 어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강점과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식 아니면 경험을 갖추셔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포션을 넓혀간다는 측면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이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보통 자연계열 하면은 뭐 전화학이라고 하죠. 전기, 전자, 화학, 기계, 그다음 뭐 신소재 등등의 이쪽 분들이 당연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축 관련된 학과인데 그러니까요. 또 작년 기준이죠. 네. 그러면은 건축 관련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를 생각할 그쵸.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건설회사가 작년도에 채용을 많이 진행했냐?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죠. 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긴 했지만 네. 부동산 경기 이퀄 건설 회사의 채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걸 해석해 봤을 때 그 전에가 너무 없었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기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네. 지금 이게 다른 전공이랑 같이 비교하는 거라서 네. 비교군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인데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뽑는 쪽이 건축 쪽보다는 토목 쪽이거든요. 토목 쪽이 웬만한 데는 이제 다 기술적으로 네. 넣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쪽에 그분들이 좀 많이 포션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건축 관련된 학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건축해봤자 건축공학 있을 거고 토목 있을 거고 네. 건축학은 사실 또 취업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건축학은 설계하는 쪽이라.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재미있는 거라 궁금해서 네, 저도 네. 이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 네. 여기에서의 취업률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딘가라고 봤더니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과. 와, 네. 저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으면 제가 무슨 모습으로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그러게요. 있을지 하는데 아무래도 네. 이분들은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 다 가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이 연세대 문화디자인 경영 네. 이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요. 그다음 예, 네. 그다음에 서울대 자유전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정말 다양한 학교의 분들을 만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열심히 하시고 또 퍼포먼스도 되게 잘 내는 학교가 네. 제 개인적인 제 네. 느낌입니다. 뭐 네. 어떤 공신력 있는 곳이 아니라요.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이분들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실 오고 가는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줬을 때에 가져가는 게 이분들이 한 5가지는 가져가시는 것 같고 5가지를 바탕으로 저한테 쏟아내시는 게 한 10가지 정도는 되시는 것처럼 예, 성균관대학교, 뭐 한국외국어대학교 네. 약간 요런 군의 대학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스카이를 가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네. 그쪽에 이제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실 대학교다 아니면 어떤 전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취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게 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인문상경계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연계 분들은 사실 관련해서의 경험과 경력을 쌓기가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학교에서의 받으신 수업, 뭐 실험, 실습 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에 과연 많이 뽑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많이 채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쟁률이 더 높아질 높아질 것 수 있겠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점수처럼 네. 뭐 절대적인 기준치로 뽑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에서 보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네. 이제 시작이죠. 인문계 분들은 한 100개 정도 지원한다 생각해 주시고 이공계 분들도 한 50개 정도는 지원한다 생각하셔서 지금부터의 전쟁을 잘 준비하셔서 한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지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정진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이 취업률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쌤 그간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네. 좀 취업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문계 분들에게 좀 희소식으로 달달한 뉴스로 시작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 보니 여행, 금융은 상승, 제조, IT는 하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HR 테크 기업이 727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여행, 숙박, 항공 업종의 기업 88.9%가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금융보험의 채용 계획은 작년 대비 18.2%포인트 늘었는데요. 금융, 보험 업종은 그동안 경력 채용 위주였고 신입 채용은 뜸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신입 채용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요. 의류, 신발, 기타 제조로 작년 대비 39.7%포인트 떨어졌고요. 2022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주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또 식음료의 하반기 채용 계획은 작년 대비 16.6%포인트 하락했고요. IT, 정보통신, 게임은 1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엔데믹으로 인해서 업종별 채용 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어떤 산업의 흐름, 네. 어떤 동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행과 숙박과 항공 업종이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움직이니까 네, 활발히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 이제 취준생분들을 만나 뵈면은 예전에 약간의 학습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이 최고 화랑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을 지원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꺼려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안 좋았던 산업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예전에는 진짜 특히 기계공학과 분들 어디 갈래 하면은 네. 조선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다 조선이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로 오셨고 그랬다가 이제 이분들이 건설회사 갔다가 이제 반도체 쪽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반도체로 가는 것처럼 여행과 숙박과 항공이 좋긴 좋은데 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또 이런 뭐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또 이러한 대외 변수에 의해서 한번 또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처음 직업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외 변수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외 변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코로나 같은 그러한 네, 어떤 네. 전염병, 감염병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전쟁과 같은 변수.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산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여행과 숙박과 항공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가도 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냥 뜨니까 지원을 하고 네, 제가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써라 100개 쓰라 하니까 그 원오브 데모로서 쓰는 것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합격을 하고 만약에 다닐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변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그러한 좀 약간의 열리고 있으니까 네. 좋아진다. 금융보험은요 우리가 다음 기사에서 보긴 하겠지만 금융 쪽은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네. 이제 명예퇴직, 구조조정한다라고 하죠. 네. 그런 때 은행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노리셔야 돼요. 네. 또 사실상 금리가 높아지니까 항상 은행이 이렇게 막 두드려 맞는 게 뭐냐면 니네 맨날 이자 장사 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비껴나가기 위해서라도 채용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소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아니면 2021년도 대비 2022년 대비 약간 좀 힘든 산업들은 당연히 좀 줄어들 테니까 네. 그걸 대체해서 어디를 쓸 것인가 아니면 네. 그걸 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어차피 이쪽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 안 할 테니까 경쟁력 있는 내가 들어가서 난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을 좀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이제 금융권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사를 보니까요. 다음 하반기 채용에 큰 장이 열린다는 기사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1,000명대를 뽑는다는 내용인데요.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은행권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에 들어가는데요. 5대 시중은행에서만 1,000명 이상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하반기 신입 회원 채용을 실시하는데 채용 인원은 250여 명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IT 특성화고 보훈 특별 채용 총 4개 부문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상반기 250여 명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은행은요. 올해 하반기 신입 회원 채용을 20일까지 진행하는데 이번 채용 인원은 총 180여 명이 될 예정으로 일반, ICT, 지역인재, 디자인 크리에이터 총 4개 부문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5대 시중은행 외 금융사들도 하반기 채용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지난해 500여 명에 이어서 올해 8월 말까지 200여 명의 채용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는 대규모 채용 형태보다 수시 채용과 하이라이트 채용을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K뱅크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80여 명에 이어서 하반기 2자릿수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채용 기사를 보니까요. 은행권 채용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 정도면 다시 또 많이 선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합쳐서 1,000명대라고 한다면은 뭐 적은 인원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가실 분들은 올해를 잘 노리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를 다 중복해서 쓰실 것 같은데 3가지 역량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네. 이게 은행은 실질적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갇혀 있는 점포 네. 내에서의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커뮤니케이션, 대내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설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친절하게 하셔야 될 거고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죠. 워낙에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관련해서의 금융 관련된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어찌됐건 영업 능력입니다.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은행에서 하는 영업이 뭐 핸드폰 사세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라. 네. 그래서 주로 어떤 고객들을 만나고 또 어떤 컴플레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예측하셔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그리지 마시고 네네. 내가 근무하게 되는 은행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를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영업 능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실체가 조금 더 보일 테니까 네. 점포를 좀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취업 뉴스들 고려해보셔서 또 열심히 임하셔서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앙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